메디컬 사랑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메디컬 사랑방 건 마무리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과연 DBS 수술을 한 다음에 핸드폰을 사용해도 될까요? 마그네틱 제품을 써도 괜찮을까요? 송전탑 아래로 지나가도 될까요? 일주일 동안 저도 참 궁금했었는데요.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겠는데 우선 수술 부위의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술 후 1, 2주일이 지나면 봉합선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수술 부위가 가렵고 긁고 싶은 충동을 느끼더라도 수술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담당 의사는 수술 직후에 바로 자극 발생기를 작동하지 않고 이식된 부위, 환자의 편안함 정도를 보고 대개 다음 날부터 약물과 자극을 병행하는 초기 프로그래밍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몸에 자극 발생기를 이식한 것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옷을 입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수술 부위가 내이니만큼 더 조심해야겠네요. 절대 과로해서는 안 되겠어요. 맞아요. 수술 이후 몇 주 동안 격렬한 운동, 스트레칭에서도 반복적으로 목을 돌리는 동작을 피해야 합니다. 이제 수술 부위가 아물고 자극 발생기를 켜면 더 이상 약물 복용은 안 해도 되는 거죠? 대부분의 수술 환자들이 초기 프로그래밍으로 증상의 호전을 경험하지만 환자의 증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기 위해 초기 프로그래밍 후 일주일 혹은 2주일 정도 관찰하면서 증상 호전 정도에 따라 뇌신부 자극의 프로그램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환자에게 맞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찾기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극 수준 조정을 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뇌신부 자극술 치료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뇌신부 자극술 후에도 대부분 환자들은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물론 수술 후에는 약을 30% 정도 줄이며 약을 복용했을 때 가장 좋았던 상태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지요. 약은 그래도 복용해야 하는군요. 그래도 복용량이 줄면 당연히 이상 운동 증상도 줄어들게 되니까 그게 어딥니까? 항상 몸에 전원을 켠 채로 생활하려면 주의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넘어짐으로 인해 이식된 뇌신부 자극술 시스템의 일부가 파손될 수 있으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뇌신부 자극술 시스템이 이식되어 있는 두피, 목, 가슴 등의 부위에 통증, 붉은 반점, 부종이 있을 때 자극 발생기에 전원이 켜져 있는데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때, 자극 중에 불쾌감 또는 통증이 있을 때, 자극 발생기의 전원을 끄거나 켤 수 없을 때, 도난 감지기나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전자기 간섭으로 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증상이 있을 때, 환자용 프로그래머를 잃어버렸을 때 등 이럴 때는 꼭 의사와 연락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해야겠군요. 환자용 프로그래머는 뭡니까? 자극 발생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라는 기계가 사용됩니다. 프로그래머의 머리 부분을 자극 발생기가 심어져 있는 피부 위에 올려놓으면 자극 발생기에서 모든 정보가 프로그래머로 이동됩니다. 그 후 환자의 증상과 전극선이 이식된 위치에 따라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합으로 프로그래밍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극 발생기를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레 예상 밖의 통증을 느낀다면 우선 환자가 스스로 전원을 꺼야겠지요. 자극 발생기 배터리가 다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배터리의 수명은 약 3년 내지 5년이지만 주치의가 환자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배터리의 수명을 평가합니다. 경고 징후는 환자용 프로그램에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만일 환자용 프로그래머를 사용할 수 없다면 배터리 잔량이 낮아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환자 증상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자극 발생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휴대용 소형 라디오를 이용해서 자극 발생기의 동작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AM 540kHz 이하에 맞추고 자극 발생기에 가져가면 자극 발생기가 동작 중이면 일반적인 잡음과는 구별되는 굉음이 발생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잡음이 나옵니다. 얼마나 자주 자극 발생기를 프로그래밍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조절은 통상 4주 후에 시행됩니다. 이것은 환자에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주, 3개월, 6개월의 간격으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격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환자의 상태, 주치의 판단에 따라 프로그래밍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킨슨병이 중증 시기로 접어들면 현재로서는 약물 치료 외에 유일한 치료법이라 할 수 있는 게 뇌신부 자극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술 후 일상생활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